12번입니다. lat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은 p의 여집합이 q보다 큰 포함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p의 여집합부터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lat 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직선에다가 나타내보면은 이게 p의 여집합인 거고요. 요 안에 q가 쏙 들어가 있으면 필요 관계가 되겠죠. 필요 조건이 되겠죠. 따라서 3분의 2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되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등호 포함 여부를 잘 판단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5가 포함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p의 여집합에는 마이너스 5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3분의 2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5보다 커야 그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긴 등호가 들어가니까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고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시면은 a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빼주시고 2로 나눠주시면 자, 그러면 정수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인 거고요. 최대값은 4가 되겠네요. 따라서 둘이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어렵지가 않은 문제였습니다. 14번부터 볼까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참이래요. 이 조건을 p라고 하고 이 조건을 q라고 한다면은 어떤 실수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x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p하고 q의 교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0부터 2까지를 표시해 보시고 자, p를 표시하실 건데 지금 p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k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여기 총 차가 4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k-1 k 더하기 3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겹쳐지기만 하면은 이게 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봐봐요. 얘네가 만약에 이렇게 옮겨간다고 했을 때 여전히 여기가 이제 겹치잖아요. 이렇게 겹치게 되면은 참이란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될 때부터는 더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교집합이 없는 거니까 거짓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얘가 내려갈 수 있는 최대는 어디까지냐면은 이렇게 k 더하기 3이랑 0이랑 같아지게 될 때까지 되는 거고 최소한 k 더하기 3은 0보다는 크거나 이제 같을 때까지 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반대로 이제 오른쪽으로 옮겨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k-1이 2보다 작으면 교집합이 존재하는 거니까 참이고요. 역시 같아지게 되더라도 겹치는 게 하나 있으니까 참이에요. 하지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교집합이 없으니까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 k-1은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알아낸 거는 k 더하기 3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and k-1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우리가 이 문명제가 참여되겠구나.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되고요. and 3보다는 작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사이에 있는 k의 정수 k의 개수는 7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3번 볼게요. 전체 집합이 8 이하의 자연수니까 원소의 개수는 총 8개 있겠고요. 조건 P에 진리 집합이 있고 Q하고 R이 있는데 명제 2개가 모두 참일 때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정확한 뭔가 Q와 R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것 같고요. 일단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했고 not P이면 R이다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not R이면 P다. 즉 대우도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네요. 그럼 일단 그러니까 Q하고 R은 나와 있지 않고 P만 나와 있으니까 우선 P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가 P의 진리 집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P는 지금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인데 전체 집합이 8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P 집합의 원소들은 1, 2, 3, 4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Q라고 하는 집합은 요게 참이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P의 모든 원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소들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Q 집합의 경우에 Q 집합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4제곱이 되겠어요.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봅시다. not R이면 P이다가 지금 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R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라는 말인 건데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은 R은 P의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거 알죠? 몰라요? 우리가 부분집합 관계가 있을 때 각각의 여집합은 그 포함 관계가 반대가 됩니다. 네,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셔도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관계, 제가 반대로 그렸네. A가 지금 안에 있는 거죠. 이런 관계일 때 그러면은 거꾸로 B의 여집합은 요만큼, A의 여집합은 요만큼. 그러니까 오히려 A의 여집합이 더 넓어요. 그쵸? 그래서 반대가 돼요. 여집합은. 따라서 지금 R은 P의 여집합을 부분집합으로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R이라고 하는 집합은 P의 여집합, 즉 5, 6, 7, 8을 반드시 포함을 하고 있는 집합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 1, 2, 3, 4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경우의 수는 2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Q도 2의 4제곱이고 R도 2의 4제곱만큼 있는 거예요. 그럼 순서상은 자리를 바꿔도 그 경우의 수가 다른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순서상이니까. 지금 갖고 있는 원소가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상의 개수를 구할 때에는
Q의 경우의 객수와 R의 경우의 수를 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2의 8제곱인 거고요. 계산하시면 256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요 유형에서는 우리가 요것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여집합을 하게 되면 포함 관계가 반대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이건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이 있는데 p이면 q이다랑 p이면 q이다가 모두 거짓이래요. 그럼 일단 p면 q이다가 거짓이 되려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어야 된다는 건데 p면 q이다도 거짓인 거니까 p면 q의 여집합도 부분집합이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p하고 q가 교집합이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p면 q의 부분집합이 아닌 거고 또 p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p가 q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p가 q의 여집합에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 아니지. q 여집합. 여기가 이제 q의 여집합에 있는 것도 아닌 거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니까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P랑 Q를 한번 각각 부등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우고 P부터 풀어보시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아까 14번처럼 Q는 지금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P는 K 값에 따라서 그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하나는 K를 기준으로 2를 뺐고 하나는 2를 더했어요. 그러니까 총 4만큼의 차가 있는 거고요. 지금 교집합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비슷한 유형이라는 거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왔다 갔다 해봤을 때 이 P의 범위가 교집합이 생기기 위한 요 수들의 범위를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수직선 그려볼게요. 그럼 지금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는 6 차이가 나고 마이너스 2 더하기 k부터 2 더하기 k까지는 4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얘네가 요렇게 안에 쏙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첫 번째 조건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안 된다라는 거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어떻게든 얘네가 이렇게 바깥으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바깥으로 벗어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또 그냥 무작정 작아지면 안 되고 이렇게 작아지다가 이렇게 벗어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Q의 여집합에 지금 포함이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요 안에가 지금 요 안에가 Q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얘네가 요 바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P의 여집합 안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래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2 더하기 K가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선은 2 더하기 k가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요. 자, 등호가 붙어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얘네가 같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교집합이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교집합이 존재하는 거니까 요거는 돼요. Q의 여집합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요거는 교집합이 같아지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둘이 같아지게 돼도 괜찮고 더 커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커지다가 이렇게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마이너스 1보다 커지는 건 안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k는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작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부분집합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어야 된다. 즉 정리하면은 이건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데 마이너스 2 더하기 k는 이제 또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지. 자, 등호 들어가면 어때 지금은? 등호 들어가게 되면 아예 또 요 안에 부분집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등호도 들어가면 안 돼. 얘네는 부분집합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풀어주시면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지금 여기는 1보다 작아야 된다. 자, 이번에는 5하고 y의 관계를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부분집합이면 안 되는 거니까 2 더하기 k는 5보다는 오른쪽에, 즉 5보다는 더 큰 수여야 돼요. 같아지게 되는 것도 안 되죠. 무조건 더 커야 합니다. 그러다가 쭉쭉쭉쭉쭉 커지다가 마이너스 2 더하기 k는 5보다 커지면 안 돼요. 마이너스 5보다 커지게 되면 또 이제 교집합이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k는 5보다는 작아야 되고 2 더하기 k는 5보다 커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5보다는 작아야 하고 자, 등호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등호는 들어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같아지게 되어도 교집합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이건 되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k는 5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 이때는 등호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k는 7보다 작거나 같고 k는 3보다는 커야 한다. 자, 그럼 이제 얘네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를 좀 보자. 이 네 가지를 다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만족해도 되는 것인지를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을 잠깐만 이쪽으로 그려보자. 지금 그림이 하나 첫 번째 이렇게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는 이렇게 되어도 우리가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은 결과적으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또는 3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이제 K의 값들을 구해보시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다음에 마이너스 1, 0 또는 4, 6, 7 이렇게 되겠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요 정수 K 값들을 다 더해 주시게 되면은 6, 9, 16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6이고요. 자, 이 문제는 위에 있는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경우의 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거든. K의 범위가 첫 번째 경우일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또는인 경우에는 이 전체 K의 값들이 모두 포함해야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을 해석하는 게 또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얘는 둘 다 거짓이 되기 위해서는 P하고 Q가 교집합이 존재해야 하는데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다라는 거 나눠서 살펴봐야 하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자, 이거를 직접 한번 다시 복습해 보세요.